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만약 매일 아침, 특정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뇨 예방은 물론 비만을 방지하고 지방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왜 아침 식사가 중요한지부터 의사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조합과 건강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비만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체중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공복감이 커지고 그 결과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침을 거르면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해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1%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식사량을 잘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헐적 단식이 당뇨 환자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권장하지 않는데요. 또한 스페인의 한 연구팀은 아침 식사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9시 이후에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의 시간도 당뇨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적절할까요?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조합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일 주스는 기본적으로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주스에는 첨가된 설탕이 더해져 있어 천연 과일 주스보다도 더 높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100% 순수 과일 주스라고 하더라도 과일의 섬유질이 제거된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기 쉽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 주스를 마시게 되면 당분이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 급상승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인슐린 분비에 의해 빠르게 다시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레벨의 급락과 함께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거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혈당 변동은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는 과일의 중요한 성분인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로 섭취되기 때문에 일반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는 매우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지만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섬유질이 없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섬유질은 또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과일 주스에는 이러한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고 오히려 간식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복 상태에서 과일 주스를 섭취하면 위장에 산성 성분이 많아져 위산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와 같은 감귤류 주스는 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빈속에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조합 두 번째는 커피, 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흔히 선택하는 식습관 중 하나로 특히 커피는 아침을 시작하는 필수 음료로 여겨지지만 공복에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위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에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데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위염, 위산 역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위산이 위벽을 자극해 위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위염이나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차 역시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커피보다는 함량이 적지만 여전히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 같은 차에는 타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속에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에 커피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은 상태일 수 있는데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불리며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체내의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를 낮추는 과정에서 혈당 변동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혈당 변동은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커피나 차를 꼭 마셔야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처럼 카페인이 적거나 없는 음료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커피를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 조합 세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현미나 콩 같은 건강에 좋은 곡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다이어트나 식사 대용으로 자주 선택되는데요. 그러나 아침 공복에 미숫가루를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숫가루는 정제된 곡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숫가루를 마시게 되면 몸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섭취한 음식에서 나온 당분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미숫가루와 같은 고혈당 지수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후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당 변동은 배고픔을 빠르게 느끼게 하며 식사 후 곧바로 허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미숫가루를 빠르게 섭취하게 되어 뇌가 배부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식사 때 폭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간식이나 다른 음식을 찾게 되어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체중 증가와 혈당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미숫가루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 변동이 심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숫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당뇨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끔 미숫가루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아침 공복에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미숫가루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 조합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아침 식사로 매우 이상적인 식품으로 영양가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하는 완전 식품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특히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선택하면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 공급해줍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 면역 시스템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간식 섭취가 줄어들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란은 특히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는 아침에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아침 식사로 섭취하면 에너지 생산을 돕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A도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과거에는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심장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오히려 계란은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뇌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합성에 필요한 성분으로 기억력, 인지 기능,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또한 뇌 건강을 지켜주어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학생들에게 아침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뇌 기능을 촉진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 조합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매우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심장 건강, 체중 관리, 소화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해낼 형태로 변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과 달리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이는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섭취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혈당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으로 아침에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간식이나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식욕을 억제하고 다음 식사 때까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합으로 즐길 수 있는 유연성 가지고 있는데요. 오트밀은 베리류, 견과류, 씨앗 등 다양한 재료와 쉽게 조합할 수 있어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더하면 항산화제를 섭취할 수 있고 아몬드나 호두를 더하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살짝 더해 단맛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나몬을 더하면 혈당 조절과 항염증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 조합 세 번째는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물은 신체 내에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변비 예방과 장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물이 장을 부드럽게 해주어 아침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러한 점도를 낮춰 혈액이 더욱 원활하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물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여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물을 마시면 자는 동안 낮아진 혈압을 안정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아침에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물은 몸의 수분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키며 체내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루 동안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물 섭취 시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찬물을 마시기를 선호할 수 있지만 찬물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부정맥이나 심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고혈압,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극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찬물은 몸의 체온을 갑작스럽게 떨어뜨리고 위장의 소화액 분비를 감소시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마시는 물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데요. 21도에서 24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수분을 공급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자극적이지 않으며 신체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물은 빠르게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급하게 많이 마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뇌출혈이나 뇌동맥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아침 식사, 조합 네 번째는 바로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과 건강에 좋은 조합들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음식이든 조금이라도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고 공복 상태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은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음식 궁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